오늘 헬스조선 건강 콘서트 건강똑똑 사회를 맡은 헬스조선 최지유 기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오늘 120회 건강똑똑 주제는 보시다시피 50세 이후 꼭 챙겨야 할 폐 건강 이야기 폐렴구균입니다. 폐렴은 폐 조직에 발생하는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저희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처럼 성인에게 가장 치명적이고 흔히 발생하는 원인은 바로 폐렴구균인데요. 폐렴은 고령층에서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1위에 달하는 매우 치명적인 질환인 만큼 저희가 미리 잘 알아두고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상당히 높은 질환입니다. 특히 면역 기능이 약하고 기타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꽤 많아서 이럴 경우에는 더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강연 경청해 주시면 건강 챙기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이신 분들 오늘 많이 참석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백신 접종을 통해서 그 폐렴구균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어서 오늘 거기까지 한번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건국대병원 호흡기 알레르기내과 문지용 교수님께서 50세 이후 꼭 챙겨야 할 폐 건강 이야기 폐렴구균에 대해서 강연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50세 이후 꼭 챙겨야 할 폐 건강 이야기 폐렴구균을 주제로 강연해 주실 건국대병원 호흡기 알레르기내과 문지용 교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국대학병원 호흡기 알레르기내과 문지용입니다. 저는 그 폐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렴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에 염증이 생기는 병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폐 그리고 호흡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말씀드리면은, 호흡기라고 하면은 우리가 숨 쉬는 기를 뜻하는 게 되겠는데요. 보시면은 입, 코를 통해서 우리가 숨을 쉬면은 이게 기도를 통해 내려가고, 기도는 나무가지처럼 기관지로 나눠져서 그게 폐로 가서 우리가 산소를 들이쉬고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하는 그런 가스 교환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이제 호흡기가 하는 일인데요. 이 위에 코하고 구강, 이 기도 쪽에 문제가 생기면은 또 폐도 같이 나빠지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폐렴이란 폐 염증이 생기는데, 폐 염증은 다양한 원인으로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폐렴이라고 한다는 거는 어떤 세균성 또는 바이러스성, 우리가 코로나 때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코로나로 인해 폐렴이 생기는 거. 그거는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이 되겠고요. 오늘 많이 말씀드리는 폐렴구균에 의한 거는 폐렴구균이라고 불리는 세균에 의한 폐렴을 말하는 게 되겠고요. 또 인플루엔자와 같은 그런 바이러스들도 폐렴을 일으킬 수가 있다고 되어 있고,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람들한테 잘 안 생기고 되게 면역이 떨어져 있는 분들한테 많이 생기게 됩니다. 폐렴이 걸리면은 기침이 나고 열이 나고 숨이 차고 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요. 아까 그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대로 폐 자체로 가는 것이, 폐만 염증이 생긴다기보다는 보통은 상기도와 기도 쪽에 문제가 생기면서 같이 폐 염증이 생기거든요.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감기 걸리면은 처음에 콧물 나다가 그 며칠 지나면은 목 아프고, 그 다음 또 며칠 지나면은 기침하고 가래 나오고 이런 경험들 많이 하셨을 거잖아요. 그런 이유가 이 코부터 바이러스가 이제 내려가면서 내 몸에 어떤 이 길을 따라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문제는 폐렴이 기침하고 가래 끓고 열 나고 하는 병이 일반적인 감기랑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열이 나거나 숨이 차거나 좀 증상이 심한 것 같으면은 꼭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폐렴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만으로 폐렴이 있다 없다 라고 구분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요. 폐렴이 걸리는 그 과정, 기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가장 흔한 원인은 미세흡인이라고 우리 구강에 있는 침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나도 모르게 기도로 넘어가서, 기도를 통해서 아까 처음 보여드린 그림대로 기도를 타고 기관지로 내려가고, 그 기관지에서 폐로 가서 몸 안에 있던 그러니까 침이나 코 이런 데 섞여 있던 세균이 폐에 가서 염증을 일으키는 게 가장 흔한 원인이고요. 그게 미세흡인이라고 하는데,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폐렴이 잘 걸리는 게, 뭐 경험하시겠지만 젊을 때는 좀 안 그러다가 나이 드신 분들이 더 사례가 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넘기고 삼킬 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게 기도로 잘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폐렴이 잘 걸리게 됩니다. 또 그 다른 원인으로는 직접적으로 그냥 균이 우리 코로나 걸릴 때처럼 옆에서 누가 기침하면 그 코로나 세균이 바로 폐로 가는 그런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좀 어르신들 또는 뇌질환이나 이런 신경계 문제로 기침을 잘 못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밥 먹을 때 그냥 바로 그 음식물이 폐로 넘어갈 때 이제 폐렴이 걸리기도 하고요. 뒤에 또 침습성 폐렴구균 질환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균이 그냥 피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폐로 가서 폐렴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기라고 그냥 생각하지 말고 숨차고 열나고 뭐 객혈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꼭 엑스레이 찍어봐야 되는데, 그래서 엑스레이 찍으면은 이런 사진이 나오거든요. 이게 왼쪽 폐, 오른쪽 폐, 심장이 이렇게 가운데 있고, 폐가 까매야 되는 건데 공기는 까맣고 다른 장기는 하얗게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얘만 이렇게 하얗게 나오는 게 폐렴이 생긴 부위가 되겠고, 앞뒤로 보면은 이게 오른쪽 가운데 앞쪽에 이렇게 폐렴이 생긴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기침만 한다고 감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뭐 열이 나거나 숨이 차거나 객혈한다든지 이럴 때는 꼭 엑스레이를 병원에 가서 찍어보는 게 좋겠고요. 국내 통계를 보면은 폐렴으로 인한 사망 순위, 그러니까 사망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폐렴이 약 3번째를 차지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가장 흔한 거는 이제 암 중에서도 뭐 치료가 안 되는 뭐 폐암 뭐 이런 것들이 가장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심장질환, 뭐 심근경색이나 심부전 이런 심장질환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폐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렴이 꽤 흔한 사망 원인이고, 가끔 이제 갑자기 보통 돌아가시는 분들, 원래 지병이 있다가 돌아가신 분들, 뭐 암이 진행돼서 돌아가시는 분들, 그런 거 빼고는 이제 가장 흔한 이제 원인 중에 하나가 되겠고, 이제 그 얘기는 그만큼 흔하고 우리가 치료한다고 다 되는 그런 병이 아니라는 안타까운 이제 현실이 되겠고요. 호흡기만을 따져서 봤을 때는 가장 흔한 원인, 저도 이제 오전에 진료하다 왔습니다만은 입원하고 있는 분들의 한 절반 이상이 이제 호흡기 계통은 다 폐렴으로 입원한 분들이 되겠고요. 만성 하기도 질환이라고 하는 게 이제 2위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만성 폐쇄 폐질환하고 천식 이런 질환들, 아까 상기도는 처음 그림 보여드린 거에서 이 성대 위쪽이 상기도고요. 이 폐 속에 있는 게 하기도가 되겠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만성 질환이 천식 COPD, 폐렴 다음이 이제 그런 병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폐렴이 원래도 사망률이 높았냐? 암은 원래도 높았을 것 같잖아요. 근데 폐렴은 그 전에 2008년에는 통계적으로 봤을 때 9위라고 되어 있고, 이 사망 원인은 이제 누군가 사망하시면 그 사망 진단서에 사망 원인이 나오는데, 이제 그 사망 원인, 1번 사망 원인으로 나온 거를 이제 통계로 국가에서는 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폐렴이 순위가 10년 전에는 한 9등이었던 것이 그 이전에는, 그리고 현재는 가장 최근에 발표된 게 2024년 기준이 최근에 발표된 게 있는데, 그게 3번째다. 그래서 암과 혈관질환, 그 다음에 폐렴, 그만큼 주요한 사망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사망자 수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오늘 이제 강의의 주된 취지가 되겠고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 때도 많이 경험하셨겠지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잘 걸리고, 걸리면 또 치명적이고 많이 돌아가시고, 역시 폐렴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2021년부터 이제 보면은 환자 수가 이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게 또 문제고, 또 그분들은 많이 또 돌아가시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상포진이랑 비교한 그래프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유병자 수는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진단명이 천식으로 또는 대상포진으로 찍힌 그 환자 수를 통계를 냈을 때 폐렴은 뭐 계속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 대상포진은 약간 증가하고 있고, 이것들이 모두 고령에서 잘 걸리는 병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점점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폐렴은 무서운 게 사망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사망자 수는 이제 매우 증가하고 있고, 이거는 우리 사회가 고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폐렴을 폐렴 일으키는 여러 가지 균 중에서 가장 흔한 균이 폐렴구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폐렴구균은 말 그대로 그냥 세균 중에 한 종류인데, 폐렴을 가장 많이 일으키는 균이기 때문에 이제 균 이름이 그래서 폐렴구균인 거예요. 그래서 폐렴을 잘 일으킨다. 이 구균이라는 거는 이 그림에서 보듯이 좀 동글동글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폐렴을 잘 일으키는 동그랗게 생긴 균이라고 해서 폐렴구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람이 유일한 숙주고
병원서는 증상이 없는 보균자의 비인두다. 그 얘기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사람, 이제 성인의 한 10에서 20%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상기도에 이 코나 구강, 이 후두 이쪽에 균이 그냥 살고 있다는 거예요. 증상이 없이도 한 성인의 10에서 20, 그리고 소아 같은 경우에는 한 3에서 50% 이렇게 더 높은 비율로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소아랑 같이 사는 어르신들이 폐렴구균에 조금 더 위험한 경우들이 많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소아는 또 백신을 따로 그래서 맞고 있는 거고, 오늘 말씀드린 성인 백신이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피막 다당이라는 게 있는데 뒤에 또 백신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피막 다당이라는 거는 이 폐렴구균을 둘러싸고 있는, 폐렴구균이 일종의 옷 같은 거를 입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그 옷이 여러 가지 한 100가지 옷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피막 다당을 갖고 있는 균들은 더 심한 병을 일으킨다라는 게 알려져 있어서 대략 한 10가지가 폐렴 일으키는 침습성 감염증의 약 60%를 차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뭐 시대에 따라서,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어떤 혈청형이 중요한가는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폐렴구균이 다른 사람한테 전파가 되거나 또는 원래 내 몸에 갖고 있는 그 균이 이 속으로 들어가면은 염증을 일으키는 게 되겠고요.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장기, 특히 혈액이나 내수막 같은, 혈액에는 어떻게 보면은 제일 최후의 보루 같은 역할을 하고 우리 몸에 피를 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균이 들어가 버리면 그냥 온몸에 균이 퍼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균이 가는 경우를 침습성이라고 하는데 매우 치명적인 걸로 되어 있고요. 이제 그런 걸 예방하는 게 중요한 백신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고, 수막염과 균열증과 동반 폐렴이 침습성 내수막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침습성은 잘 생기진 않지만 한번 생기면 매우 치명적이기 때문에 침습성을 예방하는 게 곧 사망률 예방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폐렴과 중이염은 그냥 이 구강에 살고 있던 또는 새로 들어온 균이 귀 쪽으로 가는 염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폐렴과 중이염 포함해서 침습성 폐렴구균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폐 건강에 매우 중요하겠다. 폐렴구균, 특히 침습성인 경우에는 10명이 걸리면 4분이 돌아가실 정도로 매우 사망률, 치명률이라고 하죠. 치명률이라고 하는 거는 10명이 걸리면 여기 41% 4명이 돌아가셨다는 거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사망률은 이게 일반 인구에서 얼마나 걸렸는지.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망률은 세 번째, 치명률은 한번 걸리면 10명 중에 4명, 이제 침습성인 경우에는 그 정도로 매우 무서운 질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환이냐에 따라서 사망률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이제 수막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뇌가 중요한 장기잖아요. 뇌 안에 균이 들어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뇌수막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걸 통과 못하게 당연히 우리 몸은 잘 디자인이 돼 있겠죠. 잘 설계가 돼 있는데 한번 들어가면은 매우 무섭다. 이거 중추신경의 감염이기 때문에 일단 목이 뻐근하고 의식이 떨어지고 감염 질환이기 때문에 열이 나고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보통은 척수 천자라고 보통 허리에서 척수액을 뽑아가지고 이제 그걸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또 균열증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액 안으로 피가 돌아다니는 경우가 되는데요. 사실은 아주 흔하진 않습니다. 보통 그 정도로 오는 분들은 되게 쇼크가 와가지고 중환자실로 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균열증이 한번 생기면은 20%, 근데 좀 치료 잘 받으면 그래도 한 열에 한 명 정도 돌아갈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고, 노인 같은 경우에는 최대 60%까지 돌아갈 수 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균열증이기 때문에 폐렴에 대한 증상보다는 전신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이제 그로 인해 다양한 합병증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폐렴구균은 이 폐렴, 어떤 균이나 세균, 곰팡이에 생기는 폐염증 중에 가장 흔한 원인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얼마나 흔한지 보면은 대충 한 30% 정도는 못해도 차지하는 원인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많은 이제 교수님들이 여러 연구를 했죠. 이제 지역사 획득 폐렴이라는 거는 폐렴에 입원하고 있다가 걸리는 폐렴이 병원 획득 폐렴, 의료기관 획득 폐렴 뭐 이렇게 부르고요. 지역사 획득은 그냥 병원 밖에서 뭐 요양원 포함해서 이제 병원 외의 곳에서 폐렴이 걸리는 걸 포함하는데, 거기서 걸린 환자들의 원인균을 조사해 봤더니 폐렴균이 연구에 따라서는 26, 많게는 48, 그래서 못해도 한 30-40% 정도는 폐렴구균에 의해서 폐렴이 생긴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질병 부담이라고 하는 거는 안 아픈 게 0, 그리고 치명적인 게 1이라고 했을 때 0.4라고 폐렴구균이
어떤 교수님이 연구를 해가지고 계산했더니 이렇게 나왔다는 건데요. 장애 가중치로 이제 요걸 계산했다. 근데 비교할 수 있는 질환 중에 대상포진, 한번 걸리면 많이 아프고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 병인데 그게 0.058인데 폐렴구균 폐렴은 0.4이라는 거는 그만큼 치명적이고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는 게 되고요. 비교하는 자궁경부암, 이거는 암인데도 암 1기라고 비교해 보면은 거의 폐렴과 비등비등하다, 비슷하다라고 보면은 그만큼 폐렴구균 폐렴이 한번 걸리면 매우 중증이면서 치명적이고 많은 부담을 일으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폐렴구균이 언제 유행하느냐 보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감기 잘 걸리는 때랑 겹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이유는 바이러스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감기가 되겠는데 바이러스로 인해서 처음 말씀드린 이 코, 후두 이런 쪽이 먼저 한번 망가지면은 그 약한 틈을 폐렴구균이 들어와서 폐렴을 일으키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감기 걸리는 그 시즌이 폐렴구균 폐렴도 잘 걸리는 시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찬바람 부는 이제 9월부터 그 다음 한 4월, 5월까지 폐렴구균 폐렴이 많이 생기는 게 되겠고요. 겨울철에는 인플루엔자 같은 독감도 유행하잖아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우리 코감기부터 걸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균이 바이러스가 내려가면서 우리 몸의 방어벽을 하나씩 허물어내면은 그 빈틈에 폐렴구균이 가서 이때다 싶어서 폐렴이나 아니면 다른 더 심각한 병들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바이러스와 세균이 서로 뭐 연락하는 건 아니겠지만 다 우리 몸에 살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디든 무너진 곳이 있으면은 그 틈에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호흡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우리 몸에는 이제 점막이 있고 우리가 뭐 입안에 침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기도로 가면은 또 장이나 이런 데처럼 점막이라는 게 있어서 그 밑에 이제 점막 세포가 있고 어떤 그 세포 안에서 가래나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우리 몸을 청소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집안을 어지럽히듯이 그거를 그냥 한번 망가뜨리는 거예요. 우리 몸에 어떤 청소하거나 균형을 하고 있는 그런 기능들을. 그게 한번 망가지고 나서 이제 균이 들어가서 더 깊은 곳에 가서 염증을 일으키는 거죠. 뭐 집안이 한번 뭐 조그만 데 구멍이 나면은 더 큰 바람이나 어떤 문제가 들어와서 아예 더 크게 망가뜨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바이러스 자체가 아주 심한 병을 일으킨 경우는 코로나 때 외에는 사실 그렇게 대규모 유행이 많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이제 이런 것까지는 보통 다 알고 지내시지 않으니까 근데 그 순서가 그렇다는 거죠. 호흡기 바이러스가 시작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폐렴구균이 오면은 그냥 바이러스 하나하나 걸리거나 폐렴구균 하나만 걸린 것보다 더 치명적인 일들이 일어난다. 언제 그럼 잘 걸리느냐? 어떤 분들이 폐렴구균에 잘 걸리느냐 보면은 나이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병원에서는 나이가 가장 중요한 이제 위험 인자라고 보는데요. 50세 이상에서 폐렴구균 발생률이 급격하게 증가하더라는 것이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많이 밝혀져 있는데요. 이제 그거는 뭐 자연스럽게 다 아시겠지만은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기능이 다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기능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점막의 선모 운동 이런 것처럼 우리 몸에 자연스럽게 물리적으로 청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포들, 면역 세포들이 하는 역할이나 기능 그런 것들도 떨어지기 때문에 균이 들어왔을 때 걔를 빨리 잡아먹고 없애고 그거에 대해 싸워야 되는 저항력 이런 면역과 관련된 기능이 떨어져 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은 단순히 그냥 나이가 들어서 몸의 기능이 떨어진 거 이상으로 그거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만성 질환들 있잖아요. 또 이제 수명이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복합 이완이라고 하는데 다양한 동반 질환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 개별적인 동반 질환 하나하나가 하나씩 쌓일 때마다 폐렴구균에 대한 어떤 취약점은 더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계절적인 거 아까 말씀드린 흔하게 많이 걸리는 그런 계절이 있고요. 또 생활 습관이나 환경도 영향이 큰데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흡연, 간접 흡연, 또 최근에 이제 관심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미세먼지 이런 것들도 모두 폐렴의 위험을 올리는 걸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나이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이가 들수록 바이러스에 대한 취약 그리고 세균 감염에 대한 취약은 점점 늘어난다. 몸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자연적인 문제이고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폐기능도 나이가 들면서 떨어지는데 보통 폐기능이 제일 좋을 시기 본인의 일생에서 기능이 가장 좋을 때는 20대 초반이 되겠고요. 그 이후에는 점점점 나이가 드니까 또 그냥 쉽게 말해서 늙기 때문에 노화 과정에서 기능은 다 떨어지는데 50세 전후로 해서
기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폐 기능이 좀 떨어져 있어도 젊을 때 한 30, 40대나 50 전까지는 되게 기능적으로 그냥 낮아도 보통 사람이랑 사는데 큰 불편을 못 느끼다가 50세 이후 60세 되면은 이제 그때서야 이제 숨이 차고 병원에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이야기긴 한데 만성폐쇄 폐질환 환자들이 젊을 때 잘 모르다가 나이 들면 걸리고 최근에 국가에서 건강검진으로 폐기능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기에 발견하려는 이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폐경 이후에는 감염 질환에 취약해질 수 있다. 폐경이 보통 또 이것도 50대 전후로 이제 일어나게 되잖아요. 폐경이라는 것이 어떤 호르몬으로 우리 몸에 또는 자연적으로 이제 어떤 우리 몸의 유전자를 계속 또 남기기 위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떨어져 버리면은 뭐 심혈관 질환이나 대사 질환 이런 것들은 많이 걸린다고 잘 알려져 있잖아요. 골다공증 포함해서. 근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 몸의 기능, 이 선모 기능과 같은 것과 면역 세포와 관련된 기능들도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염 질환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경 전후에서 더욱더 폐렴구균에 대한 예방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거는 국내 통계가 되겠는데 성별에 따라서 폐렴이 얼마나 잘 걸리는지를 본 통계 자료가 되겠는데 폐렴에 걸리고 안 걸려를 그 유무를 병원에서 이제 폐렴 상병을 받은 거, 폐렴으로 병원에 갔는지를 본 게 되겠는데요. 여성이 남성보다 매우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 여자가 더 많이 걸렸을 수도 있고요. 또는 여성분들이 또 병원에 더 잘 가는 또는 의료 이용을 하거나 이런 것도 좀 영향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폐경도 영향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남자들이 실제 사망하는 비율은 이 데이터에는 없지만은 훨씬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보다는 폐렴에 의한 이제 걸리는 거는 통계적으로 여자들이 더 잘 걸리는 걸로 있지만은 실제 사망하는 거는 남자들이 훨씬 많았다. 근데 그 이유는 되게 남자들이 또 담배도 피거나 또 몸에 나쁜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담배나 술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이 있을 걸로 추정이 되고요. 건강한 성인에서도 50세가 되면은, 그러니까 앞자리가 5가 되면은, 이제 나이가 들면은 폐렴이 훨씬 더 잘 걸린다. 기저질환과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강의 제목이 이제 50세 이상의 폐 건강이 되겠고요. 이거는 미국 데이터이긴 한데, 이제 49세에서 이제 50세, 그 기준으로 연령별로 구분을 해봤더니 50세부터는 폐렴이 1.8배, 그리고 아까 더 치명적이라고 말씀드린 심습성 같은 경우에는 2.5배로 더 많이 발생한다. 근데 이거는 나이뿐만이 아니라 또 동반질환의 여러 가지 원인이 또 있을 수도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전문가들,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권장하는 전문가들 그룹이 있는데요. 거기서 충분히 근거를 검토해 봤더니 50세 이상에서는 폐렴구균 백신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미 공표가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당뇨병은 폐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병들이 또 생기잖아요. 당뇨 자체로 인한 합병증도 많은데 당뇨병 자체가 감염 질환에 더 잘 걸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코로나 때도 많이 나왔던 얘기긴 한데 당뇨병 있는 분들은 코로나도 잘 걸리고 그 이유는 당뇨 자체가 면역 기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당뇨라는 것이 어떤 이 당이 올라가면서 균이나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좀 먹을 게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몸에 더 잘 들어오고 몸에서 또 균이 살기 쉽고 그래서 폐렴뿐만 아니라 제가 많이 보는 결핵도 당뇨가 조절 안 되는 분들이 잘 걸리고 또 재발도 잘 되고 치료도 잘 안 되고 또 그러거든요. 그래서 당뇨 있는 분들은 당연히 당뇨 때문에 치료해야 되겠지만은 그 이후의 합병증뿐만이 아니라 감염 질환 예방하기 위해서도 당을 잘 조절하는 게 꼭 필요할 것 같겠고요. 또 이런 분들은 더더욱 폐렴에 걸리지 않도록 더 조심하고 예방을 해야 되겠죠. 요거는 국내 연구긴 하고 조금 한 10년 전, 20년 전에 발표된 연구이긴 한데요. 동반질환들, 폐렴에 걸린 환자들, 폐렴으로 입원한 환자들의 동반질환을 살펴봤더니 당뇨병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기관작작증, 만성폐쇄폐질환, 제가 많이 보는 병들인데 중요한 동반질환,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기관지나 폐가 안 좋기 때문에 폐렴도 당연히 잘 걸리고요. 암 걸린 분들, 흉막 상출이라는 거는 이제 폐에 물이 차는 거, 늑막에 물 찬 걸 얘기하는데 이건 동반질환일 수도 있고 아니면 폐렴의 합병증으로 물이 찰 수도 있겠고요. 또 심부전, 이제 심질환, 또 신장질환, 콩팥이 안 좋은 경우, 간이 안 좋은 경우, 그래서 이런 내과적인 몸 안에 어딘가 장기가 문제가 있는 분들은 다 폐렴이 잘 걸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도 무서운 게
당뇨병. 원래 폐가 안 좋은 분들은 당연히 잘 걸리겠지만 당뇨병은 그 중에서도 무섭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뇨가 오래되거나 당이 조절이 안 될수록 폐렴, 감염에 대한 취약은 점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당뇨 걸리면은 당화혈색소가 중요하잖아요. 당화혈색소가 정상 가까이 낮추는 게 중요한데 이게 높을수록 안 좋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당이 높으면 높을수록 당도 물론 안 좋지만 폐렴이나 이런 감염 질환도 잘 걸린다. 그리고 잘 걸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중증도 더 심하게, 그러니까 입원하는 빈도도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어서 당뇨는 잘 조심해야 되고 그런 분일수록 폐렴구균을 조심해야 되겠고요. 아까 동반 질환 중에 또 심부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만성 심질환, 뭐 심부전이나 부정맥이나 이런 심장 질환 있는 분들도 폐렴이 더 잘 걸린다라고 되어 있겠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장, 신장, 뭐 콩팥, 신장, 폐, 뭐 이런 장기들이 안 좋은 분들, 간 안 좋은 분 포함해서 다 폐렴이 잘 걸립니다. 좀 안 좋은 거는 폐렴으로 입원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심장이 안 좋은 분들은 폐렴이 또 잘 걸리기도 하고요. 폐렴이 걸렸던 분들은 또 심장 질환이 잘 생깁니다. 둘이 서로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죠. 폐렴이 걸리면은 원래 심장이 혈관이 이제 좋았다 말았다, 그러니까 조금 안 좋은 그런 분들이 심장 질환이 확 걸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위험이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심질환이 잘 걸릴 만한 분들이 폐렴이 걸려버리면은, 폐렴이라는 게 심장이랑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폐가 안 좋으면은 심장에도 당연히 어떤 부담을 주고, 그리고 혈관 안에 낀 그런 동맥경화 관련된 그런 인자들이 다 떨어져 나와서 심장 혈관을 또 막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잘 생긴다고 되어 있고요. 담배는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몸의 어떤 면역, 이 물리적으로 얘를 보호하는 상피세포 위에 어떤 보호막 이런 것들을 약하게 만들고 염증을 또 일으키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러스가 한번 망가뜨린 다음에 균이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흡연은 그냥 그 망가진 상태를 본인이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연기를 마셔가지고 이 섬모 운동이나 이 안에 점막이나 이런 것들 이미 한번 더럽혀 놓으면은 균이 더 들어와서 활개치기 좋겠죠. 그래서 담배는 폐렴도 잘 걸리고 코로나도 잘 걸리고 그 외에 뭐 워낙 많은 질환이 있기 때문에 셀 수도 없이 그렇고, 이 어떤 먼지 이런 것들이 다 이 호흡기를 나쁘게 하는 것들은 다 관련이 있다. 잘 걸릴 뿐만이 아니라 한번 걸리면은 입원율과 사망 위험도 올라간다. 그래서 그냥 위험성뿐만이 아니라 걸릴 때 더 치명적인 게 담배가 되겠고요. 담배는 뭐 제가 담배 피는 분들한테 진료실에서도 항상 담배 피는 분들한테 매일 물어봅니다. 항상 올 때마다 담배 끊으셨냐고. 그래서 담배 끊는 것은 호흡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본 습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겠고요. 간접 흡연도 안 좋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미세먼지처럼 연기 나는 거 이런 거 다 몸에 안 좋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것들이 몸에 들어오면은 좋은 일을 하기가 어려워요. 다 안 좋은 염증을 일으키거나 기존의 어떤 면역 기전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파트가 어떻게 예방하느냐는 말씀이 되겠고요. 아까 사망 원인 세 가지 크게 암, 심장, 폐렴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뇌혈관, 고위적자 이 중에서 우리가 좀 예방할 수 가능한 거는 이제 백신이 되겠고, 폐렴 구균 백신으로 폐렴을 완전히 예방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환자들이 와서 예방주사 맞았는데 왜 걸리냐라고 많이들 이제 저한테 원망을 많이 하시는데, 뭐 제가 물론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근데 폐렴 구균이라는 것이 전체 폐렴 중에 한 30%를 예방한다는 걸로 되어 있어서, 또 코로나나 독감 백신도 맞아보시면 알겠지만 맞는다고 안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덜 걸리는 거.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중증도가 떨어진다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인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병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게 폐렴 구균이 되어 있고, 그 외에 A형 간염, 이제 독감, B형 간염, 파상풍, 디프테리아, 또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호흡기 관련된 건 백일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상포진이 성인에서 권장되는 거고, 요 내용에서 빠진 거는 이제 최근에 나온 RSV라고 이제 바이러스 백신이 있겠고요. 그 외에 또 중요한 게 코로나 백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에서는 국가에서 독감이랑 코로나를 맞춰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꼭 두 개 다 모두 잘 챙겨 맞으시라고 권장을 하고요. 이런 백신을 여러 스케줄에 따라서 한다. 중요한 게 폐렴구균 백신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다당질 백신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단백 접합 백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다당질 백신은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폐렴균이 어떤 옷 같은 걸, 이제 다당질이라는 걸 둘러싸여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한 거를 만든 게 됐고, 이제 다당질은 보통 우리가 23가라고 숫자가 높여 있는데, 그 23가라고 하는 거는 그 23가지의 혈청형을 막을 수 있다. 거기에 대한 이제 백신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다당 백신은 이 효과가 오래 안 간다는 게 문제고요. 한 1년 정도는 잘 가는데, 한 2년 이후 한 3, 4년 지나면은 백신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고, 가지수는 많지만은 효과는 그만큼 좀 떨어진다. 그리고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게 우리가 구강이나 또는 코 이런 데서 균이 그냥 한 열에 한 명 정도는 폐렴균이 산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점막 면역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효과는 다당 백신은 좀 없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옆에 나온 단백 접합 백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것이 최근에 또 나와서 이제 점점 이제 발전하고 있는 백신형이 되겠는데, 단백질과 접합돼서 우리 몸의 면역세포, 뭐 T세포, B세포 이런 면역세포들이 있는데, 면역세포들을 더 훈련시켜가지고 이것들을 더 오래 기억하게 만든 그런 백신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것들은 효과가 최소한 4, 5년 이상 가는 걸로 되어 있어서 효과가 더 가지수는 적지만 더 효과적이고 오래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폐렴구균은 성인에서 국내 2024년 호흡기 질환 사망 원인 1위이다. 그중에 이제 폐렴이 되겠고, 이제 가장 흔하게 일으키는 그런 원인균이 되겠고요. 수막염 또는 폐혈증 등의 침습견 질환은 매우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폐렴으로 인한 유병자나 사망자 수는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점점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폐렴에 의한 사망자 수는 더욱더 증가할 걸로 추정이 되고요. 예상이 되고요. 발생 위험은 연령이 중요하고, 그 외에 동반질환, 흡연 같은 습관도 중요하다. 폐렴은 폐렴구균 백신을 통해서 예방접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예방 그리고 중증적으로 낮출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겠다. 그 단백질화 백신과 다당류 백신이 권고된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인 이 폐렴구균 그리고 폐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토크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입장하실 때 청중분들께서 미리 질문을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교수님. 제가 대표로 좀 뽑아서 교수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신을 한 번만 맞으면 되나요? 주기가 있나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오늘 백신도 종류가 많은데, 오늘 주로 말씀드린 폐렴구균 백신 같은 경우에는 65세 때 국가에서 놔주잖아요. 그거를 잘 챙겨 맞으시면 적은 부담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접종 시점, 좀 시작, 언제 접종하는 게 가장 좋을지 질문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일생에서의 시기가 될 수 있겠고, 1년 주기를 말씀 주신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폐렴구균 접종은 계절은 물론 잘 걸리는 계절이 있긴 한데, 효과는 최소 1년 이상 갔기 때문에 시기와 상관없이, 계절과 상관없이 맞을 수 있을 때 맞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백신은 아무래도 컨디션이 좋을 때, 컨디션이 안 좋을 때보다는 상태가 좋을 때 맞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은 다 맞춰주지만은 이제 19세 이상의 만성질환 갖고 있는 분들, 폐렴이 잘 걸릴 만한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병 중에 하나라도 갖고 있는 분들은 언제라도 맞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 혈청형이란 무엇인가요? 혈청형이 다 각각 다른 건가요? 라는 질문도 주셨습니다. 그 강의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혈청형이라는 게 폐렴구균을 둘러싸고 있는 막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제가 옷에 비유하긴 했는데, 그 막이 여러 가지 타입이 있어서 그 막을 만든 것도 그 막이 어떤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 균이 이렇게 진화를 한 거거든요. 근데 어떤 혈청형을 갖고 있는 이제 세균들은 몸에 더 침습적인 균을 잘 일으키는 거죠. 침습적이라고 한다는 거는 더 깊이 들어가는 건데, 이제 확률적으로 떨어지지만은 더 중한 병을 일으키는 그런 혈청형이 있다는 거고요. 혈청형이라는 게 균을 나눈 어떤 분류 중인데, 그 분류 중에 어떤 혈청형들은 더 병을 잘 일으키고, 그 잘 일으키는 것들을 뽑아서 막을 수 있는 백신을 만든 게 지금 현재 나온 백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폐렴 걸리고 나서 예방접종을 얼마나 간격을 두고 해야 되는지, 또 체중하고도 좀 관계가 있어요. 상관관계가. 폐렴 걸리고 나서 저는 폐렴이 회복된 상태, 컨디션이 어느 정도 좋아진, 폐렴 치료하고 뭐 1, 2주나 만약 한두 달 정도 지나서 컨디션 좋아지면은 폐렴
백신을 맞는 걸 보내드리고요. 안 맞았던 분들은. 그래서 보통 폐렴 걸려서 아플 때 맞으면 안 되고 컨디션이 좋아진 다음에 맞으시면 된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체중에 대해서는 체중은 누구나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체중이 많이 나간다고 2개 맞거나 하진 않고요. 어느 정도 아주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면은 그냥 일반 용량으로 맞으시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폐렴, 폐결핵하고 차이가 뭔지. 그리고 결핵이랑 폐렴의 차이는 둘 다 폐에 생기는 염증은 맞고요. 이제 결핵은 결핵균에 의한 폐염증. 그래서 결핵균은 가장 흔하게 이제 결핵균이 몸에 일으키는 염증의 한 90%는 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결핵이라고 하면 폐결핵을 뜻하는 게 그런 이유가 되겠고요. 결핵균이 몸에 들어와서 염증을 일으키면 폐결핵, 그리고 폐렴구균이나 다른 세균들이 몸에 들어와서 폐 염증을 일으키면 폐렴.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인균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청중 질의응답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세하게 말씀 주신 저희 문지용 교수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